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원 동기네요. 지원 동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삼성그룹에서 사용하는 지원 동기와 포부가 결합된 형태죠. 여긴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해라 라고 해서 전통적인 삼성의 1번 700자짜리죠. 사실 동기와 포부는 한 몸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포부도 제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동기와 포부에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구체성을 조금 부여하자.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구체성을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좀 뽑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 작성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지원 동기 작성하는 구조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지원 동기 작성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턴이었어요. 그래서 인턴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로 해주시면 괜찮다라고도 파악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그룹 지원할 때 지원 동기와 포부를 700자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두 가지 구조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문장이 재밌죠? 어떻게 써 있습니까? 바로 방앗간을 지나가는 참새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먹이가 있는데 그냥 그것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먹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확실히 광고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센스 있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제1기획에 있는 디지털 패널 데이터에서 미지의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싶습니다. 지원 동기와 포부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왜 지원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는지가 나와주는 게 되게 좋고요. 이게 바로 두 갈식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무엇인가를 막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지원했다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미지의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싶다. 이 미지도 사실 그냥 미지라기보다는 어떤 인사이트라고 구체성을 부여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그 앞단에서 디지털 패널 데이터에서 미지의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네 회사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두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 문장이 참 재밌죠. 방앗간을 지나가는 참새. 그렇다면 나는 이걸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존재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이트 발굴이라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의 내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소개를 하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나오죠.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면서 고객 행동 데이터에 흥미를 느꼈다. 사람의 행동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면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즐거웠어. 이유죠. 왜 흥미를 느꼈는지. 그리고 고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의사결정, 제가 좀 비켜야 되겠네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광고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죠. 그러니까 왜 내가 앞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꺼냈냐면 난 이 공부를 했거든. 공부하면서 흥미 느꼈대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다고요. 왜? 분석하면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그냥 즐거웠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산업 쪽에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잖아. 그리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광고업에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라고 산업과 직무 쪽에 있어서의 지원 동기를 밝혀줬네요. 아직까지는 왜 제일기획인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원 동기에서 나는 왜 광고회사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광고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직무와 연관된 데이터 부분을 뽑아갖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 지원자는 이러니까 지원을 했구나라고 평가자한테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 되겠죠. 다시 한번 앞에 볼까요? 음.
나는 방앗간을 지나치는 참새가 되고 싶진 않아. 나는 여기에서 뭐 하고 싶어? 데이터에서 뭐예요? 인사이트 발굴하고 싶어. 왜? 나는 데이터를 공부했거든. 재밌더라고. 이런 게 즐거웠어. 그런데 특히나 광고업은 이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 업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야. 라고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첫 인턴 얘기가 나오네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참새인지 아닌지가 나오겠죠. 첫 인턴을 광고회사에서 지내면서 광고업에 또 뭘로 갑니까? 데이터 친화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자꾸 이 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범위로서 계속 얘기를 한정 짓잖아요. 광고라고 브로드하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광고 내에서의 데이터. 광고업의 데이터 친화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이제 나오네요. 특히나 제일기획 니네 회사는 여러 광고 회사 중에서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니네 회사 그냥 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걸 끌어내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네 회사 지원했어.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특히나 DNA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디지털 패널을 운용하여 양질의 데이터도 확보하고 있다.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한 거죠. 그랬더니 DNA 센터라고 하는 언급도 나왔고요. 이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니네 회사에 지원했단다. 입니다. 제일 처음 기억나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않아. 나는 데이터를 공부했어. 데이터 공부하는 건 이런 즐거움이 있었지. 그리고 광고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잖아. 그리고 나는 인턴을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제일기획이 특히나 데이터 쪽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광고회사구나. 그래서 제일기획에서 이걸 하고 싶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의미한 부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는 되게 구체성을 띠게 되고 되게 잘 쓴 지원 동기가 돼요. 물론 모든 기업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지원 동기와 포부는 무엇을 구체성을 부여해 주면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부가 나오겠네요. 뭐 하고 싶어? 디지털 패널 데이터에 존재하는 기존 변수를 가공해서 CDM과 밀접한 변수를 생성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동과 포부에서는 이렇게 구체성을 부여해 주자라고 했죠. 나는 데이터 관련된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싶어. 이게 제가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포부에서는 뭘 해보고 싶냐?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데이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보세요.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구체성을 부여해 주시면 돼요. 영업이라면 나는 무엇을 활용해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공계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걸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생산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포부를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얘기해주면 좋은데 이제 방법이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내가 분석하기엔 약간 좀 버거운 상대예요, 기업이.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 이분처럼 이런 방법을 써주시면 돼요. 내가 실제 그런 일을 해봤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공모전을 통해 L포인트의 고객 로그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L포인트니까 롯데겠네요. 실제 이런 데이터를 다뤄봤어. 기존의 변수를 접속 행위를 기준으로 누적했고 평균을 낸 흔적 변수를 사용해서 리텐션 회원에 대한 정교한 타겟팅을 수행했다. 계속 데리고 가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타겟팅을 수행했다는 거죠. 광고회사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즉, 이 부분은 사실상 직무 역량에 너를 왜 뽑아야 되니라고 하는 항목에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써줄 것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 라는 차원에서 왜? 나는 구체적으로 당신네 회사에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럴 경우엔 뭐예요? 내가 비슷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흔적을 남겨주는 것도 좋은 작성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1기획의 패널 데이터는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변수의 양이 상당할 거야. 이건 현직자가 아니면 제1기획에선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니까 그건 내가 언급하지 못하지만 실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세싱 능력이 난 갖고 있어. 그래서 모든 변수를 하나씩 탐색해보며 고객 세분화의 기준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해 보고 싶다. 어때요? 잘 썼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잘 썼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선 무엇이요? 구체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꾸 데이터로 가잖아요. 데이터.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2분의 구조를 보니까 첫 번째는 산업과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구체성으로서 데이터 분석과 나는 데이터 분석해보고 싶어. 인사이트 추출해보고 싶어. 근데 왜 그걸 광고회사에서 해보고 싶은지 산업 지원 동기를 적어주셨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왜 그러면 광고회사도 많은데 제일기획이냐? 야, 니네 양질의 데이터가 많잖아. DNA 센터도 있잖아. 뭐예요? 데이터적인 그 직무의 관점에서의 기업을 잘 분석해 주셨고 또 포부도 딴 데로 가지 않고 CDM과 밀접한 변수를 생성해 보고 싶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내가 그거 적을 텐데.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는지 알면 내가 적을 텐데 그건 난 모르겠어. 대신에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근거 경험을 간단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죠. 아주 좋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성 하나만 딱 끌고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 산업이 아니면 이분처럼 굳이 내가 광고업에 관심이 있다를 꼭 쓰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왜 이 회사인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포부를 제시해 주실 때 딴 데로 벗어나지 않고 또 데이터로 수렴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직무지원동기 SCM 쪽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왔어요. 이분의 직무지원동기 구조는 어땠어요? 첫 번째, 직무의 의미 부여. 나는 SCM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무엇이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즉, 역시 직무로 접근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앞단에서 보신 이 첫 번째 지원 동기에서는 SCM이라고 하는 직무가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이분의 구조에서 이분의 내용에서 이걸 쓴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광고회사에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럼 광고회사 문 닫을 수 있어. 그만큼 광고는 쌈박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뭐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평가. 당신네 회사는 단순한 물류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수입 물류 하잖아. 이 얘기였죠. 제일기획은 뭐였어요? 역시 제일기획은 데이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DNA 센터도 갖고 있고 이런 게 좋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지막에 포부 제시 2부는 배우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나 또한 능력이 있으니까 같이 성장하자라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보신 분은 어떤 거예요? 또 데이터적으로 뭐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근거가 있다. 조금씩 다르죠. 즉, 요 구조와 요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 동기는 제가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자기소개서 작성 교실에서. 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지원 동기 쪽을 많이 분석해 보시면 나는 이 기업에서는 이런 구조가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지금 두 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리즈를 시작한 이래로. 그러면 두 가지를 짬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지원 동기 꼭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시면서 A기업, B기업, C기업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부분들의 연관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찾아가자. 그게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가장 큰 목적이니까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체크 포인트 볼게요. 첫 번째 소재 봅시다. 소재는 포부에서 인턴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소재는 사실 뭐 분석해봤던 거밖에 없었잖아요. 기업에 대한 의미. 근데 굳이 내 소재를 갖다 쓴 건 포부에서 인턴 얘기인데 좋았죠. 그러니까 조금 현명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기업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고 구체적인 포부를 내세워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함부로 썼다가 오히려 더 틀리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분처럼 나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 비슷한 걸 해봤다. 이렇게 서술해 주셔도 좋고요. 두 가지씩 문장 아주 좋았죠. 나는 무엇을 해보고 싶다. 무엇을 해보고 싶다. 특히나 뭐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는 참새가 되고 싶진 않다와 같은 센스 있는 표현도 좋았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프랩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왜 뽑아야 되냐? 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구성. 그 다음에 그 이유, 그죠? 그 다음에 예시, 이런 식의 프렙 구조 좋았고요. 숫자 같은 경우에서 인턴 근무 결과에서 적용 고려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부분 갈까요? 음. 음. 이 부분에 있어서 공모전을 통해서 다뤄봤다. 그 다음에 정교한 타겟팅을 수행했다. 여기 있죠. 그렇다면 숫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그냥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냥 타겟팅을 수행했다. 라고 쓰기보다는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몇 번을 다뤄봤다. 아니면 정교한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리텐션 회원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숫자를 조금 더 집어넣어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분의 지원 동기 및 그 포부, 특히나 삼성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항목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구조를 잡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잘 활용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